제기하는 의혹도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제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2002년 상황을 좀 얘기하기를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그때는 기업이 네. 기부하는 게 합법이었어요. 정당 후원금을 기업에서 낼 수 있던 시절입니다. 그렇죠. 합법이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 불법이 됐고 그때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정당의 기업이 후원할 수 있었고 서울시장 선거 같은 예를 들어 그 정도의 큰 규모의 선거는 개인이 선거 자금을 다 대는 게 그렇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다 지원을 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당의 지원을 받을 때인데 중앙당에서 기업에 그걸 요청해서 갖다 준 거여서 그때 연락을 받고 저는 사실 이게 뭐지? 뭐 했는데 위에서 갖다 줬다 해서 그러냐고 하고 선관 그러니까 선거 캠프에 인계하고 쓰고 선관위에 신고한 내용인데 몇 년 후에 불러서 그거 뭐 기업에서 받은 거냐서 처음에는 좀 멀뚱멀뚱하다가 맞다고 근데 뭐가 문제냐고 그냥 재수 없다고 생각하라고 하고 그때 재수 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라고 검사가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배경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뭐 모르잖아요 저는. 네, 돈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때 노 대통령님 대선 자금 수사를 검찰이 하다가 했죠. 그 기업의 회장을 불러다가 김민석이 거를 불어라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 사람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모르는데 왜 젊은 사람 생사람을 내가 잡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한 2시간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면 당신 안 내보낸다고 해서 얘기했다. 이거 뭐 제가 지어내기가 어렵잖아요. 설명해 주니까 아는 거지. 검사가 그런 얘기까지 설명해 줬어요. 제가 되게 황당해서 나중에 그때도 참 제가 딱 걸리는 게 근데 이런 것도 추징금까지 내야 돼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중앙당에서 당신은 정치 자금.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이 이해찬 총리셨어요. 그때 제 서울시장 선거 때. 근데 당연히 돈이 없잖아요. 중앙당에서 지원을 빨리 해달라고 하고 그때 후원 회장은 정균환 후원 회장이었어요. 당시 원내 총무라는 제도일 때 후원 회장이었는데 그러니까 후원 회장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기업들의 요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때는 합법이었으니까. 예. 그런데 영수증 처리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영수증 처리는 당연히 그런 경우는 중앙당에서 해줘야 맞죠. 했어야 했는데. 예. 뭐 그거 사실은 후보가 그 영수증 처리 안 해줬다는 것 때문에 저 정치자금법으로 벌 받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저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때는 근데 이해도 가는 게 그때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을 무척 무시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괴롭혔죠. 그게 저는 그래서 흔히 어떤 사람들이 아니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그러면 너가 정치 검찰에 당했다 소리냐 이러는데 저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조국이 당한 건 정권에 뭐가 했나 이렇게 생각해서 나중에 노 대통령님 제가 뵀잖아요. 네. 그거 보고서 저도 혹시나 하는 오해가 있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 모르셨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정치 검찰이었으니까. 정치 검찰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장난을 친 거예요. 차기 민주당 주자였으니까 괴롭혔겠지.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윤석열이 조국 괴롭힌 것처럼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차기 김민석을 그때부터 괴롭힌 거죠. 엄청나게. 그리고 나서 근데 수사에 불러놓고 그 사연을 얘기해 줘요. 검사가. 이렇게 된 거라고. 이거 제가 모르니까 왜 재수없다고 생각해라. 딱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재수없다고 재수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추징 이런 거 내야 돼요. 일단 돈이 없으니까 생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걸 생돈을 개워서 냈죠. 아니 본인이 쓴 게 아닌데 선거자금으로 쓴 거고 선관위 보고한 건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저기하게 생각한 그 후에 한 10여 년 있다가 그 돈을 가져왔던 분이 나중에 그 대기업의 회장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분은 우연히 어떤 결혼식장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자기가 평생 누구한테 미안한 일 없는데 저한테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일로 인해서. 왜냐하면 가서 증언을 했는데 법정에서 갖다 준 건 사실이니까. 근데 사실은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날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렇게 된 거니까 황당해. 중앙당에서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준 황당하잖아요. 네. 사실은 정치자금이 과연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용도를 써서 개인적으로 썼으면 그게 정치자금의 구성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한번 청문회 때 불러서 누가 달라 그랬어요? 이런 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 이제 이런 얘기가 불거졌으니까 그러면 그때 근데 그리고 나서 그리고 또 한 10몇 년 지난 다음에 그 당시 후원회장
당의 중앙당 후원회장 이제 정균환 후원회장이었는데 뭔 얘기를 하다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 내가 사실 그래 이러는 것도 하더니 그 정균환 후원회장이 저한테 자네는 그 얘기를 왜 지금 해야 하나 이러더라고요. 내가 뭐 당에서 나 뭐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내가 그걸 뭐라고 하겠냐고. 근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 2003년부터 사실은 정치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고 정치적 백수였잖아요. 2002년에 서울시장 떨어졌고 네. 원래는 그때 이해찬 총리께서 노무현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전략본부장을 하시면서 저보고 부본부장을 해서 같이 선거를 치르자고 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로 실제로 제가 북한의 해외 유학생들 장학재단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걸 하고 싶다고 하니까 잘 생각했다고 하셔서 그걸 하려고 해서 대선에는 관여를 안 했는데 막판에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으면 이해창 씨가 먹는 상황이 돼서 제가 그냥 빛을 전전긍긍하다 뛰어든 거거든요. 무리가 있었죠. 네. 그래서 다 이해창이 된다고 하는 상황을 뒤집으려고 그때 이제 하다가 그게 이제 저에게는 큰 상처도 되고 그래도 후보 단일화를 하고 근데 전혀 생각도 못했던 지지철회라는 것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제가 이게 정치공학이 아니라 국민의힘으로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제가 이제 뼈저리 깨달음을 얻게 되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날 이후로부터 저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는 백수가 한 된 18년 거죠. 고생하셨지. 18년. 네. 그래서 뭐 하여간 철새라는 단어가 그때 등장한 겁니다. 네. 철새라는 단어가. 그저 신문에 제 얼굴 있고 양쪽에 새 날개 붙이고 뭐 이런 게 맞아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랬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사실은 그 저 골짜기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갚느냐. 생활인으로서 그게 제가 표적 사정을 그때 2번을 당해봤는데요. 그래서 총 진짜. 10억 이상을 갚아야 했다면서요. 10억 이상을 추징금에다가 그다음에 이자 계속 쌓이고. 증여세. 근데 추징금은 그냥 딱 고정액인데 이게 전두환 씨 같은 사람들이 추징금을 안 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 그게 없었는데 그걸 내게 하기 위해서 동일한 돈을 추징도 매기고 거기다가 증여세도 하는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누진으로. 근데 그 증여세를 중과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달이 지나면 3% 돼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제가 500만 원을 갚아요. 그럼 그 500만 원에 다시 2% 쌓여. 그러니까 도는 거예요, 이게 매달. 계속 올라가 계속. 실제로 제가 거기에 했던 그게 저 표가 있는데 네. 내야 됐던 증여세가 처음에 1억 2천이었는데 실제로는 제가 2억 1천을 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중간에 막 내도 올라가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게 1억 7천 내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못 견뎌서 우리 어머니 집을 담보로 이걸 내가 나중에 우리 어머니한테 말 잘해가지고 내가 물려받으면은 이걸 싹 갚겠다. 그걸 조건으로 분납하자고 세무서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얄짤없더라고요. 분담을 안 냈네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추징도 있고 세금도 있고 등등한데 일단 저 세금의 덫으로부터는 벗어나야 되겠다. 그 총액이 얼마입니까? 결국 다 누진돼 가지고. 그러니까 저게 제가 말씀드린 게 원래는 내야 될 게 1억 2천인데 2억 1천을 낸 거예요. 손을 낸 거고. 그래서 하다가 마지막에 1억 7천 정도 되는 1억 4천 정도가 될 때 그거를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는 제가 뭐 신용 상태도 안 되니까 누가 신용 불량자였다면서요. 때문에 또 법적으로 하자고 김민석 없어야 의원이 되고 신용 불량자 생활을 했다는 게. 그때는 또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게다가 1,000만 원씩 14사람한테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할 수밖에 이 없는. 빚의 고리를 끊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일단 계속 중과산이 되니까 미치는 감당을 거지. 못 하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그때 제가 보니까 이 한국의 그때 제도가 이게 성실하게 내는 사람을 이렇게 잡는 제도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지인들한테 안 되겠다. 나 여기서 해서 끊어야지 해가지고 1,000만 원씩 14명한테. 네, 그걸 먼저 해서 그러니까 뭐 그래서 한 번에 갚았군요. 그걸. 왜 영수증이 똑같냐? 너무 당연한 거예요.